자,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. 평행사변형의 정의와 그 다음에 성질,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. 자, 오늘은 나머지 사각형, 직사각형, 마름모, 정사각형에 대해서 전부 다 공부를 할 거예요. 자,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각 사각형을 공부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한다고 했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우리는 각 사각형의 정의를 먼저 공부할 거고, 그 다음에 이 정의로부터 각 사각형의 우리가 성질을 이제 증명하고 유도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사각형의 이제 조건을 공부할 텐데, 이 조건은 위에서 공부한 이제 정의와 이제 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죠. 평행사변형뿐만 아니라 이제 직사각형, 마름모, 정사각형 모두 이런 개념의 순서로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 이제 직사각형의 정의, 그 다음에 성질,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직사각형의 정의.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. 자, 사각형의 각은 4개인데 그 4개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는 얘기예요. 자, 한 각을 x라고 하면 모든 각이 x이기 때문에 이 x를 4개 더하면 사각형의 내각의 합 이제 360도가 되기 때문에 그 같은 한 내각의 크기는 이제 90도가 되는 겁니다. 곧 한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내각이 모두 이제 직각인 사각형,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. 자, 이해되시죠?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하나 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, 대각의 크기도 모두 같다라는 얘기죠. 요 각 A의 크기와 각 C의 크기가 같고, 또 각 B의 크기랑 각 D의 크기도 같죠. 내각이 모두 같기 때문에 우리가 대각의 크기가 같은 거는 너무 당연합니다. 그 직사각형 안에는 평행사변형의 조건,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게 숨어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도 되는 겁니다. 자,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. 자, 요렇게 가는 게 이제 참이 되는 거죠. 다만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서 걔가 이제 직사각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.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서 직사각형이 될 수는 없습니다. 자, 이런 느낌이랑 같은 거예요. 우리가 사람은 동물이다. 자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자, 얘는 참이죠. 모든 사람은 동물이면 틀림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자, 동물은 사람이다. 자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자,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. 동물 중에는 멍멍이, 야옹이, 개미, 모기,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 사람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별도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죠. 직립보행을 한다든지, 언어를 사용한다든지, 추가된 조건을 만족해야지 사람이 될 수 있듯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. 오늘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,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는 직사각형의 정의로부터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직사각형의 성질.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를 이등분한다. 여기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성질이에요. 아까 얘기했듯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조건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이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. 자, 요 놈만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자, 내각이 모두 이제 90도인 사각형이 있습니다. 각 꼭지점을 A, B, C, D라고 하죠. 자, 여기서 각 대각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AC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BD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삼각형 ABC랑 삼각형 DCB를 한번 살펴볼게요. 우선 첫 번째, 이 BC는 공통변이 되죠. 자, 요 놈입니다. 요 놈. 자, 이제 두 번째는 그냥 각 B의 크기, 그 다음에 각 C의 크기가 모두 이제 90도가 되죠. 자, 여기 90도, 여기 90도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제 대변의 길이가 같게 돼 있어요. 따라서 요 AB의 길이와 요 CD의 길이가 그냥 같게 되는 겁니다. 자, 얘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사. 역시 합동이 숨어 있네요.
얘는 S 조건이죠. 얘는 A 조건이고 얘는 S 조건. 자, 따라서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됩니다. 자, 따라서 우리가 이제 대응 변으로서 AC의 길이와 BD의 길이는 서로 같게 되는 겁니다. 요 AC와 이제 BD는 직사각형의 이제 대각선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의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사각형의 조건은 그 사각형의 이제 정의와 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죠. 자, 채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. 자, 두 번째, 한 내각은 직각이다.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직사각형의 이제 성질에서부터 가져온 거고,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다. 90도라는 얘기는 직사각형의 정의로부터 가져온 거네요. 자, 우리가 직사각형의 정의,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성질, 정의와 성질로부터 직사각형이 되는 이제 조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. 자, 이제 마름모로 넘어가도록 하죠. 자, 마름모의 정의,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. 자, 직사각형과 마찬가지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도 모두 같은 거죠. 요 AB의 길이랑 CD의 길이도 같죠. 그 다음에 요 BC의 길이랑 AD의 길이도 같죠. 즉,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는 마름모 정의 안에는 평행사변형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요. 곧 마름모면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가는 화살표는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 있고, 마찬가지로 자,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름모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. 마름모의 정의로부터 마름모의 성질을 증명해 봐야겠네요. 자, 우선 마름모의 성질, 두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. 자,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했는데, 역시 요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은 마름모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등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마름모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각 꼭지점을 A, B, C, D라 하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표시를 하겠습니다. 대각선을 한번 그어보죠. BD를 긋고 자, AC를 그었습니다. 이 대각선의 교점을 자, O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우리가 이제 삼각형 APO와 이제 삼각형 ADO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첫 번째, 자, 마름모의 정의로부터 유도하기 때문에 이웃하는 두 변인 AB와 AD의 길이는 그냥 당연히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 변 AO는 두 삼각형이 이제 공유하고 있네요. 자, 공통변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, 자,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대각선이 2등분 되죠. 자, 따라서 이 OB의 길이와 OD의 길이는 같게 되는 겁니다. 자, 왜냐하면 자,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자, 요 이유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. 합동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. S, S네요. 또 변 S. 그 두 삼각형은 S, S, S 합동이 됩니다. 따라서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야죠. 우리가 대응각 AOB와 AOD의 크기는 서로 같게 돼요. 곧 요 각의 크기랑 AOD 요 각의 크기가 같죠. 요 두 각의 크기는 90도로서 같게 되는 겁니다. 대각선 AC와 이제 BD는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. 자, 정의와 성질을 알아봤죠. 자, 그러면 마름모가 되는 조건. 자, 첫 번째,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.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. 자, 이제 두 번째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. 자,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마름모의 성질로부터 가져온 애고,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, 마름모의 정의네요. 우리가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결국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
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게 되기 때문에 마름모의 정의에 해당되는 겁니다.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두 가지가 있었죠. 그 두 가지와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구분하면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자,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. 자, 오늘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이제 마름모의 조건과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겁니다.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정사각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정의를 살펴보면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. 자,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. 얘는 이제 마름모의 정의죠.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. 얘는 직사각형의 정의입니다. 자, 성질도 역시 직사각형과 마름모를 모두 갖고 있어요. 자,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.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. 얘는 직사각형이죠.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. 얘는 이제 마름모의 성질이죠. 자, 증명도 앞에 썼던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사용하면 증명할 수 있어요. 자,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살펴볼 텐데,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마름모에서 이제 정사각형으로 되는 조건, 두 가지를 모두 다루도록 할 거예요.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, 자, 여기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. 자,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.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이미 직사각형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름모의 조건을 추가로 갖추게 된다면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겠죠. 자,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미 마름모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추가로 필요한 거죠. 자, 이해되시나요? 자, 그럼 빈 곳을 한번 채워 넣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얘는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, 자, 첫 번째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. 자,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. 자, 그 다음에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, 곧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입니다.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. 자, 이제 두 번째는 한 내각이 직각이다. 자, 앞의 내용과 이제 반복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또 적어 볼까요? 자,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. 자, 얘는 이제 평행사변형이 이제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, 자, 무엇이 필요할까요? 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,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와 이제 마름모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,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겠죠. 자, 임의로 요거를 뭐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X, Y라고 한다면 뭐 일일이 나열을 해 본다면 우선 첫 번째 A랑 뭘 갖고 있어야 되고 X를 갖고 있고, 이 두 번째는 요 A 조건과 Y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, 자,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인 B랑 이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하나, 요 X.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B 조건 하나랑 이제 Y 조건. 자,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가능하겠죠. 자, 오늘 직사각형과 마름모, 이제 정사각형, 정의, 성질, 또 이제 조건을 배웠고, 자, 직사각형과 이제 마름모가 되는 두 조건을 기억하고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,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이 직사각형과 이제 마름모 두 조건을 이제 모두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조금 쉽겠죠. 자, 요 마지막에 요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,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